순천과 여수, 광양시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격 상승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의장에 서동욱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의장단 구성을 마친 전남도의회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의 민선 8기 핵심 과제에는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가 꼽혔습니다. 박홍률 시장이 그리는 목포시의 5가지 미래 청사진을 살펴봤습니다. 부흥 김 공장에서 일하던 계절 근로자들이 잠적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국 기한 한 달 전부터 사라져 5개월째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0명이 넘게 발생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은 5일 하루 동안 순천이 108명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고 여수가 73명, 광양 70명, 목포 37명, 무안 20명 등 45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여행이나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맛비가 주춤하면서 전남 지역의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지난 5일 최고 기온을 보면 순천 35.5도, 광양 34.8도, 진도 34.5도 등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졌고 나주와 담양, 화순은 경보 단계가, 나머지 시군은 주의보 단계가 발효됐습니다. 기상당국은 고온다습한 공기 유입과 강한 햇볕 때문에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던 전남 동부권 3곳의 규제가 5일부터 풀렸습니다. 대출 비율이 오르고 청약 자격도 완화되면서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조정 대상 해제 지역에 여수와 순천, 광양이 포함됐습니다. 안정적인 주택 가격과 적체된 미분양 물량에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면서 9억 원 이하 주택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최대 70%까지 올랐습니다. 청약 기준도 완화됐는데 통장 개설 이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되고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공인중개업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때까지 적어도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매물이 소진돼야 하고 고금리에 위축된 소비 심리로 인해 당장의 수요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부동산 조정 지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우리가 좀 희망적으로 보기는 합니다만 대출의 프로테이지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인상이 되면 체감할 수 있는 이율이 높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전문가는 규제가 해제되면서 시장 상승 분위기에 휩쓸려 묻지마 투자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정으로 투자를 하러 다닌다든지 실수요자가 아닌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무조건 올라갈 거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유도가 돼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는 이게 위험할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 조심하라라는 뜻입니다. 전남 동부권을 포함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곳은 전국에 모두 11곳.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지역별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라도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난해 말 입국한 계절 근로자 10여 명이 출국 기한을 앞두고 잠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3월 말부터 김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네팔 노동자 14명이 5차례에 걸쳐 잠적했으며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무단 이탈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초 5월 15일이 출국 기한이었지만 한 달 전부터 이탈하기 시작해 5개월째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김 공장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잠적한 계절 근로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전남도민의 해외 구입 물품이 압류 조치될 전망입니다.
전남도가 관세청에 압류를 위탁한 고액 상습 체납자는 294명으로 체납액은 137억 원입니다. 압류 대상 물품은 입국 시 가져온 수입 물품과 인터넷으로 구입한 물품, 무역 계약을 통한 수입 물품 등입니다. 지방의회마다 의장단을 구성하는 등 활동 준비에 한창인데요. 전남도의회가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채워진 의장단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2대 전남도의회 의장에 순천 출신 사선의 서동욱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서 의원은 전체 의원 61명 가운데 58표를 얻어 3표에 그친 오미화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서 의장은 의장에게 집중된 국제교류와 의정 대상 추천 권한을 의원들과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원 연구단체를 적극 지원해 조례를 만들고 예산 확보까지 이어지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집행부의 정책 입안 단계부터 의회 의견 수렴을 의무화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2대 의회 하나된 의회, 일하는 의회 만들겠다. 하나된 의회는 저부터 노력하고 오늘 이후에 선출되실 부의장님들과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도의회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남은 4년, 오늘부터 시작한 4년 임기 동안에 팍팍한 도민들의 삶의 현장에 힘이 되는 12대 도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제1부의장에는 김태균 의원이, 제2부의장에는 정경선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의 차영수 의원, 기획행정위원장의 신민호 의원,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의 최선국 의원,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의 이철 의원, 안전건설 소방위원장의 이동현 의원, 농수산위원장의 신희준 의원, 교육위원장의 조옥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도의회 의장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를 대표하고 감독할 수 있으며 공무원 인사와 의회 출석, 자료 제출도 의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지사와 같은 의전에 수백만 원의 업무 추진비도 받습니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큰 자리라는 겁니다. 민주당 독주 속에 어느 정도 예상된 선거 결과라고 하지만 같은 당 소속 도지사를 제대로 견제할지 우려는 여전합니다. 게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 잡음이 곳곳에서 불거져 민주당에 대한 표류감도 누적된 상황. 전반기 도의회가 출마의 변처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한 의정활동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박홍일 목포시장이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를 표어로 내걸었습니다. 한때 3대항 6대 도시로 불렸지만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과 마주했기 때문인데요. 박홍일 후가 제시한 목포의 미래 청사진을 고정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 박홍률 목포시장의 시정 목표가 담긴 표이자 민선 8기의 핵심 과제입니다.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 때문에 23만 인구가 무너진 목포의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산업 기반이 약해가지고 청년들이 외지로 떠나버립니다. 시군 단위가 소멸한다는 그런 논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장감을 가지고 민선 8기에는 청년들이 안착하고 취업을 해서 목포에서 출산을 하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 건설을 위해 박 시장이 세운 시정 방침은 크게 5가지. 경제 살리기와 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맞춤형 복지와 교육, 소통 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경제와 관광 분야만큼은 청년 산단 조성과 특색 있는 관광 자원을 확보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민선 8기 때는 목표치를 2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이 옴으로써 목포는 지역 경제가 산다. 청년들에게 분양할 수 있는 스마트 산단. 거기서 청년 경제가 살아나고 관광 경제가 살아난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5대 시정 방침을 잡았습니다. 후보 시절에 내걸었던 각종 지원금 관련 복지 공약들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사막도 호텔과 쓰레기 소각장 건립 문제도 여론과 집단 지성을 모아 신중하게 풀겠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4년 만에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한 박홍률 시장의 민선 8기.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갈 역량이 이제 막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창민입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내건 공약이 민선 8기에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시장은 첫 시정 현안 회의를 갖고 주요 현안 사업과 업무 계획을 설명한 뒤 각 부서별로 공약 실행 가능 여부를 꼼꼼히 진단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목포시는 민선 8기 중점 추진 과제로 6대 분야에서 85개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선 4기 전남도 교육청 인수위원회가 창의융합교육관 설립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6일 22개 시군 전체에 구축하려는 창의융합교육관 설립을 재검토하고 내실 있는 창의융합교육을 위한 다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 초중통합운영학교도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선 8기 시정 목표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인류 순천을 내세운 순천시가 TF팀을 꾸려 추진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류 순천 2050 TF는 다양한 세대와 각 분야 공무원으로 구성해 이달 발족할 예정이며 탄소 중립 경제와 수소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고 거점별 도시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순천시는 TF팀을 통해 중앙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비를 적기에 확보할 방침입니다. 횡단보도와 밀시정지 의무를 비롯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는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운전자는 앞으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순간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꼼꼼히 살펴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전남경찰은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도가 미국 LA 투레스의 전남 농수산식품 전용 판매장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개장한 22호점은 미국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식품을 유통하는 한남 체인이 맡아 운영합니다. 판매장에는 김과 젓갈, 홍어 등을 비롯해 도내 수출 기업 83곳의 제품 240여 가지가 판매됩니다. 신암 안태면 주민이 가꾼 파인 크라우드가 올해 전남의 예쁜 정원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개인 또는 근린 정원 등 2개 부문에 대한 평가를 거쳐 46곳 가운데 신안군의 파인 크라우드를 올해 예쁜 정원으로 선정해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파인 크라우드는 소나무 분재와 자연석 그리고 폭포가 우러져 우리나라 정원의 현대미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산림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이른바 섬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가 완성됐습니다. 트레킹 코스는 금일도의 숲길과 임도 등 271.4km 구간에 걸쳐 조성됐고 1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완도군은 자연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주변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산책길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이 민선 8기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남군은 민선 8기를 힘찬 도약, 살맛나는 으뜸 해남으로 표어를 정하고 윤리경영과 지속가능한 농수축산, 미래생명 산업 육성 등 5대 분야에서 100개 사업을 추진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100개 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하고 해남 100년대계의 기반을 닦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에 출전할 전남 대표 선발전이 열립니다. 전남도는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배틀그라운드, 카트라이더 등 3개 종목 참가자를 오는 19일까지 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합니다. 전남 대표 선발전 우승 선수와 팀은 도지사상 등을 받게 되며 오는 8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대통령배 전국대회 전남 대표로 참가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